네, 뉴스킨의 찐 가치라는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뉴스킨을 만나게 되는 계기는 사람마다 너무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제품을 통해서 만나고, 어떤 분은 누군가에게 전달을 받아서 알게 되고 하는데, 방금 사회자분이 소개시켜 준 것처럼 저는 제가 이 사업을 필요로 해서 찾아온 케이스예요. 당연히 초반부터 이 사업을 완전히 이해를 하고 시작했던 건 아니고, 뉴스키는 오래된 회사니까 믿을만 하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이 사업의 매력에 빠지게 되고, 이 사업의 찐 가치를 깨닫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깨달은 뉴스킨의 찐 가치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자면 저는 2007년에 미국 뉴욕으로 유학을 왔어요. 대부분 미국으로 오는 이유가 American Dream을 실현하기 위해서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뭔가 미국으로 오면 성공할 것 같고, 뭔가 잘 될 것 같고, 나중에 부자가 될 것 같고, 뭐 과거엔 그랬었죠. 그리고 저는 제 부모님이 미국으로 보내주셨고, 전공도 부모님이 정해주셨어요. 전문직인 어카운팅으로 하라고 하셔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카운팅 전공을 했고, 그렇다고 막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했던 것도 아니고요. 제 주변 친구들은 어카운팅 공부를 하다가 재미없다고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저한테는 재밌었고 제 적성에도 맞았어요. 그리고 졸업하고 맨하탄에서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회사 다니면서 물론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나름 독립하게 되었고, 이제 더 이상 부모님한테서 등록금에 생활비를 받아 쓰지 않고 혼자 독립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그때는. 그러다가 이제 어카운팅 쪽으로 일을 하다 보면은 모든 클라이언트들이 수입을 다 보는 거잖아요. 높은 수입도 수입이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거는 그 수입이 높은 클라이언트들이 1년에 내고 있는 세금이 제 연봉보다 높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 나도 진짜 그분들과 똑같이 열심히 일하는데 왜 수익의 차이는 이렇게나 많이 나는 걸까라고 충격을 받으면서, 아, 그럼 나도 여기서 이렇게 직원으로 일할 게 아니라 나중에 회계사 사무실을 차려서 사장이 되어야겠다. 그러면 나도 언젠가는 그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는 부자가 될 수 있겠지라고 막연한 꿈을 품고 죽도록 열심히 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코로나가 터진 거죠. 지금은 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제는 어딜 가도 마스크 쓰는 사람도 없고 코로나가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처음 코로나가 터졌을 때 아직 기억하시나요? 완전 패닉 상태였잖아요. 너무 두려웠고, 그리고 그때 코로나가 금방 터졌을 때는 저는 둘째 임신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회사 측에서는 재택근무가 어려울 거라고 해서 가족들이 회사 다니면서 코로나 걸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안전을 생각해서 저는 그때 제일 바쁠 텍스 시즌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뻔했는데, 아무튼 그때는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회사에서 열심히 앞만 보면서 달리다가 갑자기 집에서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책이라도 읽자 해서 저는 이 우연히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시리즈를 읽게 되었어요. 이 책의 시작이 가난한 자는 돈을 위해서 일을 하고 부자들은 돈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었을 때 들었던 생각은, 아, 역시 투자를 해야 하는 거구나. 이 투자라는 거를 해야만 돈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아니면 별다른 방법은 없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또 들은 생각은, 아, 그럼 그만한 먹돈이 없으면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뉴스킨을 시작하기 전에 이 책을 읽었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이 사사분면을 먼저 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사분면으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를 이 책에서 설명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좀 납득이 가지가 않았어요. 저는 열심히만 일하면 부자가 될 거라는 생각을 했었던 사람인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제가 하고 있었던 일은
이 세상 모든 부에 5%밖에 되지 않는 이 왼쪽 사부면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회계사 사무실을 차린다고 해도 self-employed, 자영업이죠. 수입은 뭐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회사에서 일을 하던 회계사 사무실을 차리던 이 세상 부를 5%밖에 갖고 있지 않는 이 왼쪽 사부면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저한테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세상 95%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왼쪽 사분면에서 치열하게 열심히 이 세상 5%의 자산밖에 없는 이곳에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 진정한 부자는 다 이 비즈니스나 인베스터 이 분면에 있다는 말인데 이렇게 큰 사업가나 투자가가 되려면 웬만한 기본 투자 자금이 없으면 오른쪽으로는 건너올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서 투자가 필요 없이 오른쪽 사분면으로 건너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해요. 그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인 거죠. 그래서 마음 한켠으로는 투자도 필요 없고 애들 키우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둘째 출산을 하고 다이어트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우연히 이 SNS에 TR90이라는 다이어트 제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이 TR90을 통해서 뉴스킨을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었죠. 저는 이 뉴스킨이라는 회사는 제가 제품을 써본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10년 전부터 이 회사를 알고는 있었거든요. 뉴스킨 오래된 회사이고 뭐 화장품 성분도 좋고 그리고 포인트는 뉴스킨이 바로 제가 하고 싶었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니까 이걸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제 다이어트 제품이라고만 생각했던 이 TR90이 갈수록 너무 놀라운 거예요. 살만 빠지는 게 아니라 몸 상태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아기 때문에 잠을 못 자도 피곤하지 않고 몸에 독소가 제대로 빠진 느낌이었고 제일 놀라웠던 건 스트레스 받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제 보통 일반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예전에 저는 일반 다이어트로 살을 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름 뭐 건강한 식단과 운동으로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지만 굶어야 했고 뭔가 참고 견뎌야 할 게 있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엄청 심했어요. 근데 TR90은 이제 스트레스 완화 작용도 하잖아요. 그래서인지 다이어트 하는 동안 기분이 되게 평온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이 TR90을 통해서 몸무게 20파운드 그리고 체지방 5.5%를 뺐거든요. 이렇게 진짜 많이 빠졌죠. TR90으로 감동을 했으니 스킨케어 제품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디바이스랑 기초 라인을 하나씩 바꿔 나가면서 또 한 번 감동을 했죠. 저는 원래 피부가 뭐 그렇게 좋지도 않지만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었거든요. 근데 잠을 잘못 자거나 뭐 매운 거, 자극적인 거를 먹었을 때 피부 상태가 좀 안 좋아지거든요. 푸석푸석하고 화장이 잘 안 먹는다던가 아니면 뾰루지가 올라오든가 그랬는데 뉴스킨 제품을 쓰면서 뭐 잠을 못 자던 자극적인 거를 먹던 피부 상태는 그런 거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피부 상태가 막 광이 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아들이 아토피가 되게 심했었어요. 근데 병원에서 처방한 약은 제가 아예 쓰지 않았고, 제가 뉴스킨을 시작하고부터는 쭉 에포크 바디워시랑 바디버터를 사용을 했는데, 처음에는 뭔가 좀 심했어요, 아토피가. 근데 지금 이 사진에서는 잘 티가 안 나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이 사진의 3배 정도였거든요. 그래도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은 없는 우리 뉴스킨 제품을 믿고 제가 계속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나섰어요, 이렇게. 진짜 깨끗해졌죠. 제가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우연히 뉴스킨을 만나서 뉴스킨 제품력에 반했고, 이러한 제품들로 사업을 한다는 거는 절대 손색이 없겠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초반에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신 엠마 사장님이 이런저런 뭐 줌 세미나에 초대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초반에는 이 뉴스킨의 진정한 가치를 몰랐으니까 이해가 안 가고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더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수입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여행을 많이 다닌다든가 이런 거는 진짜 와닿지 않았었거든요. 여행이야 뭐 그냥 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보상은 더더욱 이해가 안 갔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하게 와닿았던 게 있었어요. 그게 코로나 덕분에라는 말인데요. 제 주변에는 그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은 뭐 잘리거나 가게 문을 닫거나 막 경제 위기 속에 처해 있었는데 뉴스킨 사업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강의마다 뭐 코로나 덕분에 성장을 더 많이 했다던가 아니면 지금 너무 좋은데 좋다는 표현을 못 하겠다던가 뭐 이렇게 다 코로나 덕분이시라고 하시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다들 너무 힘들어하는 시기에 뉴스킨 안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코로나 덕분에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여기는 진짜 뭔가 있구나.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도대체 뭘까? 그런 말도 있잖아요. "진정한 부자는 어떠한 경제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이 말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뉴스킨 만나기 전부터 그냥 막연하게 '나 40 대에는 부자가 될 거야.'라는 말을 하면서 살았었어요. 그럼 이 부자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돈만 많은 사람인가요? 재산을 어느 정도 정하고 그 기준을 충족시키면 부자인 건가요? 실은 부자의 기준도 사람들이 가치관에 따라 부자의 의미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에는 의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자는 재정적으로도 풍족하고 시간적으로도 여유로운 사람입니다. 이 뜻은 매일매일 본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에 대한 걱정을 안 하고 먹고 싶고 사고 싶은 것은 아무 걱정 없이 사면서 본인이 여행 떠나고 싶을 때는 아무 때나 떠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깨닫게 되었던 건데요. 그게 소득의 형태인 것 같아요.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이라는 걸 하잖아요. 뭐 회계사, 의사, 변호사, 승무원, 은행원, 그리고 뭐 레스토랑이나 네일 가게 이런 서비스직 등등 여러 가지 직종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의 소득의 형태는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 노동을 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분면에 있다는 걸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도 요즘은 좀 나아졌지만 이제 코로나가 금방 터졌을 때는 가게들이 문을 닫아야 하거나 일자리가 잘리거나 하는 상황이 온다면 돈을 벌 수가 있나요? 이 노동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노동 소득만 갖고 있다면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뭐 다른 팬데믹 사태가 오거나 하면 내 경제 상태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코로나 때 퇴사를 하자마자 바로 페이첵 끊기고 보험도 끊기고 다 끊겼거든요. 그래서 저도 회사는 전문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노동을 해야지만 돈을 버는 노동 소득 분면에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직업이 좋고 나쁘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소득의 형태를 갖고 있는지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를 느꼈어요. 그럼 이 다른 형태의 소득은 어떤 것일까? 그게 바로 권리소득이라는 건데 어차피 쓰는 시간인데 나의 노동력에만 투자를 할 게 아니라 나 대신 일해줄 이 자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시간을 투자를 하자는 거죠. 이 자산 시스템이라는 게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노동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 매달 일을 하지 않아도 따박따박 렌트비를 받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락다운이 되었을 때 대부분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게 되지만 문을 닫아서 수입이 없어도 렌트비는 내야 하는 거잖아요. 즉, 이 소득의 형태가 다름으로써 누군가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누군가는 코로나가 오든 말든 돈은 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뉴스킨이라는 게 자산 시스템을 구축해 줄 수 있는 도구라는 거를 깨닫는 순간 이 사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산 시스템은 돈만 벌게 해 주는 게 아니라 시간도 같이 벌게 하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 특히 가족들과의 시간은 더더욱 값진 것이라는 거를 다 알지만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이거를 실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더 많잖아요.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일을 해야만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고 생계를 유지해야 하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저는 첫째 아이를 낳고 나서 이거를 더 절실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회사 다닐 때 진짜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았지만 나의 목표가 있었고 꿈이 있었기 때문에 힘든 거는 당연히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나름 긍정적인 마인드로 열정을 갖고 즐기면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유일하게 한이 맺혔던 게 있었더라면 제 아이와 가족들과 보낼 시간이 제한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텍스랑 포렌식 어카운팅을 같이 병행하는 회사여서 텍스 시즌 때는 당연히 바빴고 시즌이 아닐 때에도 이 포렌식 어카운팅 쪽에 케이스들 때문에 또 바빴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저희 딸 자는 모습만 보면서 출퇴근을 했고 유일하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날이 주일이었어요. 딸이랑 같이 교회 다녀와서 놀이터에 놀러 가고 맛있는 거 사 먹이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세상 부모들은 아이들이 전부가 아닌 사람은 없을 거라 믿어요. 제 아이들인데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죠. 저는 첫째 임신 때부터 생각을 했던 게 나는 친구 같은 엄마가 될 것이고, 그리고 애들한테는 롤모델 같은 멋진 엄마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 친구 같은 엄마가 되려면 애들과 엄청난 시간을 함께 해야 하고, 대화도 진짜 많이 나누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롤모델 같은 멋진 엄마가 되려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그리고 또 사업적으로도 성과를 이뤄야 가능한 일인 거잖아요. 나중에 만약에 제가 회계사 사무실을 차려서 성공하면 멋진 엄마는 될 수는 있겠지만 절대 애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낼 수는 없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다녔던 회사 사장님은 늘 컴플레인을 하셨어요. 애들이 어떻게 크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쁘게 일을 하셨다고. 그래서 저는 엄마로서 애들이 어떻게 크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직장에 묶여서 살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회계사 사무실을 차려야겠다라는 꿈을 품고 있으면서도 뭔가 막막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희 뉴스키는 어때요? 시간과 돈을 함께 벌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뉴스키는 이제 파는 게 아니라 팔려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이 사업인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실 때 얼마 벌어? 라고 물어보시면 안 되고 어떻게 벌어? 라고 물어보시는 게 더 정확한 거죠. 왜냐하면 뉴스키는 다르거든요. 저희는 이 맨날 물통만 나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시스템을 구축해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이 회사가 우리에게 주는 기회인 거죠. 매일 물통을 날라서 물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서 물이 필요할 때마다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 나오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다는 거죠. 근데 이 파이프라인도 점점 뭐 얇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두꺼워지면서 탄탄해지는 파이프라인이라는 거는 어떠한 비즈니스에도 없는 구조인 거죠. 뉴스킨 제품력 끝내준다는 건 모두 다 너무 잘 알아요. 제품이 말을 하잖아요. 제가 사업 초반에 놀랬던 게 뭐냐면 저는 제 나름 루미스파 좋다고 이거 쓰는 사진을 올렸어요. SNS에. 근데 놀랍게도 뉴스킨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나 루미스파 있는데? 나도 루미스파 있는데? 이러면서 이미 다들 루미스파 하나쯤은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이 제품이 좋다는 걸 아니까 다 갖고 계신 게 아닐까요? 아직도 손으로 세안하시나요? 그거 촌스러운 거예요. 루미스파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저는 TR90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애착이 제일 많이 가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TR90으로 아기 낳고 안 빠지던 뱃살, 등살, 옆구리살 다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뱃살 어디 갔니? 어떻게 뺐어? 나도 한번 알아볼래.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그리고 또 이분이 만약 TR90으로 살이 이쁘게 빠져서 또 주변 사람한테 TR90이 알려지고 이렇게 소개가 나서 제품이 팔려나가는 그런 제품력을 갖고 있죠. 그러면 뉴스킨 회사는 이렇게 소개가 일어났을 때 저희한테 뭐를 주죠? 보상을 해주죠. 근데 만약에 제가 어떤 치킨집에 가서 너무 맛있어서 친구한테 소개시켜줬다고 그 소개비를 치킨집에서 주던가요? 절대 안 주죠.
그럼 보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저희 뉴스킨 보상은 벨로시티 보상이잖아요. 뉴스킨 보상을 벨로시티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심플하게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벨로시티 보상은 매출이 2배면 커미션이 4배가 되는 제도예요. 그리고 대부분 사업자들이 뉴스킨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프랜차이즈 분양권의 기회입니다. 제가 커피를 예로 들어볼게요. 커피를 사 먹는 사람이 있죠. 그거를 우리는 소비자라고 하죠. 그리고 커피를 파는 대리점. 한국에 있는 백다방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 백다방 사장님은요, 커피를 팔아야만 돈을 벌죠. 그러면 이 백다방 위에는 누가 있죠? 본사 백종원이 있는 거죠. 그럼 이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어떤 게 되고 싶으신가요? 당연히 본사를 선택하고 싶겠죠. 돈도 벌고 시간도 버는 백종원의 삶. 너무 좋지 않나요? 그런데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갑자기 백종원이 되고 싶다고 해도 백종원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소비자, 대리점, 본사 중에 평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영역은 딱 여기까지인 거죠. 백다방 하나 오픈하는 것도 엄청 많이 들고 쉽지 않은데 뉴스킨은 이 세 가지 포지션 중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킨 제품 나만 쓰고 나만 이뻐질 거야라고 하면 소비자로 남으시면 되고요. 이 제품을 써봤더니 제품력에 반해서 나 이걸로 돈도 벌어볼 거야 하면 대리점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저에게는 프랜차이즈를 분양할 수 있는 분양권의 기회도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저도 백종원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백다방을 오픈하려면 투자 자금도 필요하고 점포도 필요하는데 뉴스킨은 다 필요 없죠. 미국엔 이 맥도날드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제 전국에 맥도날드가 엄청 많죠. 이 맥도날드를 오픈하려면 100만에서 200만 불이 든다고 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매년 한 4, 5천 불의 프랜차이즈 피와 전 매출의 4%의 로열티를 내야 된다고 해요. 만약에 제가 이만한 돈이 있어서 매뉴얼을 받고 맥도날드를 오픈한다고 쳐요. 그리고 장사가 엄청 잘 돼서 저도 맥도날드 본사처럼 프랜차이즈 분양권을 하나 하고 분양을 하나 하고 싶다고 하면 가능한가요? 절대 불가능하죠. 그럼 뉴스킨을 볼게요. 일단은 초기 기본 투자 자금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본사가 되어서 제 1대 파트너 사장님을 후원하고 이런저런 마케팅 노하우, 매니아 소비자 구축하는 노하우 가르치고 후원하면서 매출도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뉴스킨 본사에서는 저에게 그 대가로 5%의 로열티를 준다는 거죠. 저희 총 매출의 5% 로열티를 뉴스킨 본사에 준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대 파트너 사장님도 대리점을 분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리고 똑같이 뉴스킨 본사에서 5% 로열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대리점만 되는 게 아니라 대리점을 분양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1대 파트너들의 매출에 5% 로열티를 받는 것도 참 감사한데 2대, 3대, 4대, 6차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뉴스키는 전 세계 54개국에 진출되어 있고요. 중국, 유럽, 한국, 동남아 어디든 나의 친구가 있거나 나의 소비자가 있다면 정말 이 54개국에 나의 소비자와 유통망을 만들 수가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입니다. 저는 이것 또한 너무 매력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해외에 어떤 회사를 설립한다고 쳐요. 그러려면 투자 자금이 필요하고 변호사 찾아서 회사 설립해야죠. 해외 자산 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죠. 그리고 복잡한 세금 문제 등등 내 손에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뉴스킨은 어때요? 만약에 한국에 있는 친구가 뉴스킨 제품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냥 한국에서 뉴스킨 코리아 웹사이트로 가입만 하면 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은 제 어카운트로 들어온다는 거죠.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저희 미션 스테이먼트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업 기회, 혁신적인 제품, 그리고 풍요롭고 향상된 문화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선의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뉴스킨의 전부, 이 사업의 전부가 이 사업 사명 선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타
그 석세스 서밋에 다녀왔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사연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다 싱글맘 아니면 뭐 싱글맘인데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셨던 분도 계시고요. 이렇게 다 뼈저리게 아픈 사연이 있으세요. 여기서 제가 한 분 한 분의 스토리를 알려드리진 않겠지만, 하지만 그때 이분들의 뼈저린 사연을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분들의 스폰서 사장님들은 누구시지? 결론은 이분들이 스폰서 사장님들이 이분들에게 뉴스킨이라는 사업을 전달해 주었고, 뉴스킨을 통해서 이분들의 남편을 잃은 아픔, 그리고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을 극복하게 하고 삶의 전환점이 되게 해준 게 뉴스킨 사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뉴스킨은 진짜 남을 돕는 사업이구나. 뭐 핀 타이틀이 루비에서 다이아, 블루 다이아, 티멜리트 이렇게 핀 타이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익이 얼마나 더 많아지겠구나. 이게 아니라 나의 핀 타이틀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는가에 의해 결정이 되는구나. 라는 걸 그 현상에서 이걸 제대로 느꼈던 것 같아요. 마지막인데요. 저희 뉴스킨 사업은 누군가를 밟고 일어나야만 성장을 하고 성과를 내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좋은 문화가 있을까요? 제가 회사를 다녔을 때만 해도 제 목표가 텍스 매니저 되는 거였거든요. 매니저가 되려면 치열하게 제 직장 동료들과 경쟁을 해야 했고, 제 위에 계시는 매니저를 밟고 일어서야만 제가 매니저로 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치열하게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서로 돕고 함께 성장하는 사업도 있다라는 거를 뉴스킨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뉴스킨의 가치는 여기까지이고요. 실은 뉴스킨의 가치는 무궁무진합니다. 이뿐이 아니에요. 오늘 처음으로 초대되신 분이시라면 이번 한 분의 강의로는 절대 부족하실 겁니다. 더 많은 강의를 들어보시고 뉴스킨의 가치를 더 많이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